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17일 3자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구성된 청와대 정무특보단의 공식 위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RN서치 김미연 소장, 장한대 박창환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무특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왜 임명장을 그러니까 왜 안 주는 건가요, 소장님? 아마도 뭐 대통령께서 뭐 아직 여독이 아직 안 풀리셔서 그러시는지는 잘 여독이 안 모르겠어요. 풀리셨을까요?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상권 분립이 이제 위반이 된다. 원래 이제 여야 입법부 위원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감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런 비판이 지금 여야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또 우리 그 정의야 국회의장이 검직이 가능한지 좀 두고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좀 여론에 좀 비우호적인 여론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지 않나고 생각이 들지만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여기서 물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그렇죠. 되고 예. 거기에다가 또 이 지명을 받은 세 사람들 꼴은 또 우스운 아유,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주에 여야 회동이 끝난 그 즈음에 발표 위촉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네, 이게 위촉이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특보대사에서도 불만도 나오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빨리 좀 이거를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 그래서 이제 애물단지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여야 국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를 소통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 비박계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박계 핵심 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임명하는 위촉하는 네. 이런 어떤 그 내용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심드렁하고 또 비박계 지도부도 뭐 이건 뭐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예. 지금 뭐 이번 장관 청문회에서도 정무특보로 임명받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한 장관을 갖다가 뭐라죠?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상권 분립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부작용이 지금 있는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런 애물단지 정무특보, 특히 현직 의원들에 대한 예. 이런 그 정무특보 문제를 좀 철회해야 되는지는 지금도 뭐 야당 대표까지 불러서 소통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한 번쯤은 좀 다시 재고해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처리할 필요성에 네, 저는 대해서는 뭐, 좀 네,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당 지도부에게도 좀 뭔가 변화된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친박계와의 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박계와의 소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모양새보다는 좀 더 내실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 그 3자 회동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게 되면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보관이 좀 나올 것 같고 뭐 임명장도 주고 좀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짚어보면 이제 17일에 다음 주 네. 화요일이네요. 네. 이제 3자 회동을 갖게 되는데 글쎄 이게 그 문재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2년 만에. 2년 만에 만나는 네. 거죠.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간에 뭐 야당 대표랑 청와대에서 아마 첫 번째 회동인 것 같아요. 예. 공식적으로 보면 회동을 하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회동에서 뭐 대통령께서는 뭐 야당 대표에게 하실 말씀은 뭐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민생 법안 지금 나가 있는 11개 법안들을 좀 빨리 좀 처리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중에서 한 5개 법안은 뭐 절대 반대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줄 것 같고 예. 뭐 그 자리에서 다양한 경제에 대한 민생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두 분께서 오고 갈 것 같고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대주가 되지 않도록 네. 제발 뭐 경제 정책, 민생 정책들 좀 빨리 좀 통과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만남에서 좀 약간 의미를 좀 두고 싶은 거는 예.
그래도 문재인 대표를 상당히 좀 대우해 주는 거 아니냐. 대우를 해주는. 그렇죠. 왜냐하면 된 지 한 달 만에 물론 문재인 대표가 제의를 먼저 하긴 했습니다. 뭐 청와대 쇄신이 인사가 끝나는 대로 여야 영수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한 건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만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청와대로 또 초청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전 상당히 뭐 문재인 대표를 그나마 좀 크게 배려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는 좀 야당하고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모임에서 서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뭐 지지율상에 보더라도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이제 이 자리에서 약간의 이제 두 분 사이에 조종자 역할을 하게 되는 김무성 대표에게는 뭐 실보다는 뭐 득과 실이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명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회동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선배들에게 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회동에 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좀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과는 2년 전에 대선 그에서 라이벌이었기도 하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또 이제 보면 또 관계가 그렇죠. 대권을 앞두고 또 어떤 기싸움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모르긴 해도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는 흔적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한편 또 예. 한편에서는 우클릭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자기 할 말만 하다 오는 그런 영수회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잘 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좀 청와대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민생, 서민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에 네. 대통령과 포인트를 좀 맞추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경제 살리기에 여야 특히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예. 뭔가 좀 온 국민들의 어떤 지금 그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 아픔 이런 걸 좀 달래주는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사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3년차 국정 동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소통 부재에 대한 어떤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문재인 대표로서도 그동안 우클릭 행보를 해왔는데 예. 가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청와대나 여권과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어떤 물론 결과는 나오지 모르겠지만 예. 선언적 의미로라도 예. 국민들 앞에 정치권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우클릭 행보에 정점을 찍는 행보가 아니겠느냐. 예.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재인 당대표 사이에서 예. 그래서 윤활유 역할이라고 그러죠. 지금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문재인과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삼자가 윈윈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한테 뭔가 힐링되는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역대 그 영수회담 중에 좀 가장 분위기가 물론 돌아서면 또 싸우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른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는 뭐 안철수 의원이 찾아갔었지 않았나요? 청와대를 뭐 대통령 만나러 그렇죠. 예, 찾아갔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거절당하고 온 걸 생각하면 네. 뭐 대통령 상당히 지금 배려를 해줬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돼서 뭐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그걸 노릴 것 같아요. 예. 유능한 경제 정당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것 같고 대통령은 야당하고 소통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날은 두 분 다 이미지 정치를 해서 국민들한테 뭐 약간의 필링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그 초당적 협력이라는 걸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하고 또 청와대도 경제를 잡아야 되니까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김무성 대표만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당청 관계에 대한 문제를 김 대표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좀 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뭐 얻는 게 하나도 없이 돌아올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 얻는 게 하나도 없이 돌아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래요? 그냥 조절자로서 예. 있는 거지. 아마 이날의 스포트라이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표에게 쏠리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김무성 대표는 약간의 소외감마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네. 들고요. 예. 그 자리에서 뭐 지금 당청 관계
이게 엇박자가 지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언급하기에는 저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너무나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우클릭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우클릭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좌클릭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의 이런 민생 행보에 대해서 자꾸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지층이 도망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당 지지층은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차기 대권을 문재인 의원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클릭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 지지층에서 그다지 저는 거부감은 크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우클릭 얘기가 나오니까 질문을 하나만 좀 더 드려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뭐 최근에 보면은 경제정당이다 해가지고 뭐 이념 타파, 뭐 개파 타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자회동 이후에 어떤 이념 정당을 좀 탈피하려는 그런 좀 계기로 좀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사실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동안의 그 구민주당이죠. 예.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쇄신을 하고 네. 그 쇄신의 첫 번째 과정이 이념 탈파, 타피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소위 민생 경제, 서민 경제를 갖다가 앞으로 네. 화두로 끄집어내기 그렇죠.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번 이제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해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과 서민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일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배치되는 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결과물로서 나와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김무성 대표의 존재감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네. 아직 김무성 대표가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무 문재인 대표나 대통령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자기가 소외감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예. 지금은 여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뭔가 이 국정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완구 총리와 경쟁적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완구 총리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서 자신의 장점을 내보이려면 거기서 뭐 튀는 발언이나 튀는 행보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여와 청와대 사이에 네. 여당의 존재감, 무르듯이 윤활유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튀는 행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뭐 맞다고 플러스라고 좀 보십니까? 봅니다. 글쎄 예. 그 각자의 셈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훈훈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또 했고 거의 모든 언론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삼자 회동이라는 게 뭔가 어그러져서 김한길 전 대표처럼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이 답이 없었다. 뭐 이런 그 언급이 문 대표로 하여금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걸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뭐 그 야당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자기 할 말은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야당 수장으로서의 예. 확실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준비하고 들어갈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하기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때 할 말을 하는 그런 문재인 대표의 이미지를 포지셔닝 해야지 야당 지지층이 좋아하는 거지. 예. 그거 무조건 가서 무조건 하기만 하고 뭐 사진만 찍고 나오는 거에서는 야당 지지층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무성 대표는 좀 분발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그 정당대회에서 그 효과 이후로는 지지율이 10% 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네. 오세훈 시장을 처음으로 넣었더니 7%가 나왔어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 여권 지지층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몇 프로 나온 것 같아요? 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예. 김무성 대표의 어떤 포지셔닝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그러네요. 아니냐. 예. 야당 지지층한테는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당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 진영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가 지금 무상급식을 갖고 지금 들고 나온 이 마당에서 네. 저는 김무성 대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 보수의 어떤 새로운 가치, 그 김무성 대표의 가치, 보수의 가치 이런 게 지금 어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좀 분발을 해야 된다 근데 보여집니다. 분위기를 만약에 여당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이 3자 회동을 혹시나 김무성 대표가 좀 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게 이용할 수 수도 있는 있다, 거 이런 아니겠습니까?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도 사실은 네. 이 3자 회동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 3년차 동력 확보를 위해서 예. 당근과 채찍 전략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야당을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당근 정책을 치고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서 정치권의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표도 계산은 이 계산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난번 대선 패배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소위 중도 우클릭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에 정점을 찍는 행위가 이번에 이제 청와대 회동이거든요. 예. 김무성 대표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향후에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군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거기서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여권 내에서 3년 차에 튀는 사람이 결코 4년, 5년 차에 가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더 특히 김무성 대표가 어떤 점에서는 그 승부수를 걸 때가 저는 오른다고 보는데 3년 차는 너무 빠른 지금은 승부수 아니다. 저는 예. 그 의견 좀 동의를 못하는 게 네. 선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선점을 해야지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고 이슈를 선점해 갈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예. 이번에 처음 넣은 오세훈 시장에게도 별 차이가 없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는 거는 여권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의구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김무성 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는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예. 거는 뭐 17일 날에 3자 회동도 관심이 가지만 아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문재인, 홍준표 무상급식 바로 또 회동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네. 그 다음 날 있을 이 회동의 결과에 대해서 야권 지지층대로 문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보수의 아콘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싶은 예.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보수층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아마 더 관심이 있는 건 이 무상급식 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무상급식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드려보려고 하려고 그랬어요. 하는데 정치권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면은 뭐 여야 의견이 좀 대립이 되고 있는데 여권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무상급식 복지 문제는 상당히 휘발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네.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까지 내려진 결론은 이렇습니다.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은 복지를 줄이든지 두 개 사이에서 이게 양극단에 있는 거거든요.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네. 복지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네. 여든 야든 공식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도박이라는 거죠. 증세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고요. 네. 복지를 줄인다 그래도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여든 야든 한쪽으로 입장을 확연하게 정리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한쪽에 조금 가까이 가되 양쪽의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든 야든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치고 나온 사람이 홍준표 지사입니다. 확실하게 복지 축소 쪽으로 효율, 선별적 복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선점을 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선점했다고 해서 거기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이미 몇 년 전에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이 거기 선점했기도 하고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일단은 복지 축소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안에서도 글로 넘어가게 되면은 표 다 잃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있는 거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복지 주장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의 어떤 그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중도파를 중심으로서 있는 거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도 있는 건데 과연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사실 그쪽에서 이미 한쪽을 선택한 사람이고요. 예. 문재인 대표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났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오겠느냐? 저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두 분의 만남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플랜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쪽의 어떤 만남의 포인트가 도지지 않을까. 개인 정치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복지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개 다 하자 또는 뭐 어느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어떤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부터 높다. 복지라는 예. 네, 복지라는 이제 본질은 본질인데 정치적인 셈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 지지율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한 24%, 25% 정도 나오죠. 네. 또 홍준표 지금 지사도 지지율이 좀 낮기는 한데 그래도 순위권 안에 뭐 든 적도 있고 지금은 그렇죠. 뭐 없을 수도 네, 있겠지만 지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를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선 준비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온 거 보면은 뭐 대권 행보에 좀 들어갔다 보이시고요. 네. 저는 뭐 문 대표와 그 홍준표 지사 간의 무상급식 회동에서 가장 덕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홍 지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홍 지사가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이라는 차기 야권 지도자 대선 후보와 각을 세워서 어쩌면 보면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항만은 다뿐이다. 이런 거를 그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뭔가 김무성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나다. 볼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마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어떤 멘트로 네. 날려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좀 압도하는 이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지사가 지금 뭐 아마 이날을 본인의 어떤 지지율의 어떤 터닝 포인트로 지금 삼으려고 네. 할 거는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까 복지 말씀하셨는데 국가 재정에 맞춰서 복지도 해야 된다는 그 원론적인 얘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표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무상급식을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경남도에서만 한 22만 명 정도가 연 뭐 많게는 한 8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동안 줬다가 다시 뺏어가면 예. 좋겠냐고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가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홍준표 지사의 그런 이런 무상급식 전면 중단은 조금 빠르다. 네. 어떤 그 공감대와 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시험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